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금희 작가님의 복자에게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약간 라디오처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 방에 있는 이 라디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복자에게라는 소설의 짧은 줄거리를 들려드릴게요. 소설의 주인공은 이영초롱입니다. 13살의 영초롱은 부모의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제주로 내려가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복자와 단짝 친구가 되지만 복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멀어지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에 복자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붙여지지 않고 폐기됩니다. 서울로 올라와 이 약물고 공부한 영초롱은 판사가 되었고 재판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제주도로 자천되는데요. 그곳에서 조우하게 된 복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빠져달라는 복자의 말을 듣고 영초롱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영초롱은 복자를 떠올리며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곳에서 이 편지를 붙일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 복자에게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영초롱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고모와 살게 되는데요. 원하지 않던 제주살이였고 또 부모가 파산했다는 그 사실 자체마저도 그리고 동생이 아닌 자신이 제주도로 내려가 살게 됐다는 점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초롱은 냉랭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도 되게 시니컬한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기 어려운 상태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복자라는 아주 활기찬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와 친한 친구가 되는데 어, 의도치 않게 그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영초롱은 공부에만 매진하는 그런 소녀가 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아버지가 원했던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판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계속 힘든 자들, 억울한 자들, 아픈 자들을 마주해야 했기에 영초롱이라는 인물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일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예전에 입었던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닳기만 하던 영초롱이 결국은 재판에서 화를 못 이기고 화를 못 참고 이제 욕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유가 돼서 제주도로 자천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제 복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복자는 제주도의 한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고 알고 보니 그 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 소송을 친구인 영초롱이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복자가 영초롱에게 그 재판에서 손을 떼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초롱은 이 말을 복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을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다시 복자와 멀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두 번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위주로 좀 읽었던 것 같고, 읽고 나니까 음 이렇게 책이 잘 읽히는 편이어서 어렵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책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약간 어느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무게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아서 한 번 더 이 책을 읽었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영초롱의 감정이나 내면, 어떤 상황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 이영초롱의 마음을 조금 더 캐치해 보려는 그런 자세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을 읽고 제가 조금 느꼈던 것, 저만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리뷰를 써봤는데요. 그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작가의 다른 소설 경애의 마음속 표현을 빌리자면, 영초롱은 마음을 폐기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영초롱이 복자에게 쓴 편지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편지가 폐기됐다는 것은 마음을 폐기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마음속 저편으로 미뤄두고 살아간 영초롱은 과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른이 된 영초롱은 스스로 내면 어딘가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났다고 느꼈고, 그의 친구인 홍유는 그를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행히도 판사라는 직업적 특성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들이 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억울하고 슬프고 손해보고 뭔가를 빼앗겨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될수록 예민하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진 영초롱의 상처는 아물 날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상처는 복자와의 관계를 또다시 어긋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믿을 힘이 없다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편까지 헤아려 누군가의 선의를 알아주기 힘들다는 것을 영초롱이 깨달은 건 아주 머나먼 뒤의 일입니다. 소설 복자에게는 제주의 한 의료원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과 그 소송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산재 인정을 위해 무려 8년간 싸워온 분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가져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짚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금희 작가가 이들을 보고 용기를 낸 것처럼 소설 속 영초롱도 복자의 승소를 접하고 용기를 내 복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 소설의 마지막에서 복자에게 편지를 붙일 것이라는 영초롱의 말은 희망적입니다. 어린 시절처럼 마음을 폐기하지 않고 복자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영초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레 희미해지는 관계도, 마음이 어긋나 깨져버리는 관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저 멀리 치워두는 건 쉽지만 회복하려고 애쓰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 영초롱의 말처럼 어른이란 사실 자기 무게도 견디기가 어려워 곧잘 무너져 내리고 마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서글퍼집니다. 가까스로 자신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누구나 버텨야 하는 자신의 무게만큼 행복한 일이 가득 생기기를, 때로는 그 행복이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뷰를 써봤는데요. 사실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실패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또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설명할 때 청량한 위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실패와 위로라는 단어가 이 책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찾은 키워드는 용초롱이라는 인물의 아주 조그마한 성장 정도로 보였는데요. 특히 그 복자에게 어린 시절에 썼던 편지는 폐기됐지만, 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쓴 편지는 꼭 붙일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내는 부분이 서로 대비되면서, 그 부분에서 아주 조그마한 성장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담긴 편지를 붙인다는 것,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게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확실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게. 그 대상이 누구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숙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믿어야 하는 부분도,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든 간에 내가 나도 믿지 못하고 상대방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관계에서는 그 어떤 마음도 올곧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제주의 한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산재 소송, 그리고 그 재판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대보다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밀도 있게 서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그저 배경처럼 쓰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고, 특히 서사 부분에서 개연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더 내용이 많았어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냈어도 좋지 않았을까. 다른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도 너무 엑스트라처럼 나오기도 하고 서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나온 책의 한 2배 정도 분량으로 나왔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누군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위로를 받았다고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두둥실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